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장마가 끝나더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태풍 예보까지 있어 마음고생 많으셨죠?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작은 사건 사고에도 예민해지기 마련인데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호남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대체복무 악용, 남북교류, 호수재 관리 시스템, 호남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포인트, 대체복무 악용입니다. 어업 활동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어빈 후계자의 대체복무를 악용한 사람들이 해경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전합니다.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어촌 인력난 해소와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거나 양식장, 수산 가공이나 종묘 생산 등 분야에서 23개월에서 최대 34개월 동안 일을 하면 병역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최근 서해청이 대체복무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6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A씨 등 6명과 A씨의 아버지 등 2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대체복무는 취소되고 입대해야 합니다. 지정업체에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거나 복무 기간 중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달 이탈한 사람은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무청과 지자체에서 어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해경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남북교류입니다. 순천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서경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한의 순천시와 북한의 소도시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직접 연결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농업과 산림, 보건의료를 포함한 5가지 중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남북 교류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지자체 연결 사업과 시민 주도형 교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잘 풀어가려면 우리 스스로의 결정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신뢰가 쌓여야 한반도 문제의 직접 해결자로서의 결정력도 높아질 거다 해서 전국 지자체로서는 6번째,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남북 교류회장을 연 순천시. 순천시의 지원이 남북 평화와 번영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홍수재 관리 시스템입니다. 홍수재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음에도 큰 물난리를 겪은 남원. 어떻게 된 일인지 정명기 기자가 전합니다. 남원시는 5년 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중소규모 하천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홍수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건 10년 전인 2010년.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이 시스템은 지역 내 주요 하천 상하류의 수위나 강우량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관제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가동에도 남원 지역 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는 속절없이 범람했습니다.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섬진강댐 하류 지역은 지난 8일 새벽부터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섬진강댐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기 전부터란 얘기입니다. 6시 정도에 보니까 수위가 한 50에서 60전이 불어나 버리는 거야, 갑자기. 개발위원님들하고 회의해가지고 6시 10분에 방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20분부터 계속 이제 농가분들을 전부 다 대피시켰지. 남원 시내 주요 하천도 흘러넘쳐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9억 원을 들여 구축한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농어촌 공사가 2군데가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그 지리산 국립공원에 우량 5개를 연계했는데요. 그다음에 기상청에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하도록 구축이 됐죠. 취재진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점검 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남원시는 며칠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홍보하던 남원시의 홍수통합 관리 시스템. 도대체 무용지물로 전락한 이유가 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왕 쓰는 마스크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스크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꿀팁, 마스크 보관법입니다. 마스크 필터의 효과는 최대 40시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최대 40시간까지 마스크를 사용하려면 보관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마스크를 만지기 전 마스크 오염을 막기 위해 비누 또는 손소독제로 깨끗하게 손을 씻은 뒤 마스크를 입에 닿았던 부분이 안쪽으로 오게끔 반으로 접어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후에도 손을 씻으면 더 좋겠죠. 참고로 마스크를 손소독제로 닦거나 드라이기로 말리면 오래 사용한다는 정보는 필터가 망가질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두 번째 꿀팁, 김서림 방지 방법입니다. 안경 착용하는 분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마스크로 인한 안경 김서림이죠. 먼저 마스크를 준비한 뒤 마스크 맨 윗부분을 마스크 콧등 부분에 있는 와이어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코의 형상에 맞게 밀착되도록 와이어를 변형시켜주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또 다른 꿀팁으로는 중성세제와 물을 10대 1로 섞은 뒤 안경을 살짝 담갔다 헹구면 되는데요. 중성세제가 코팅 역할을 해서 김서림이 방지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세 번째 꿀팁, 마스크를 오래 착용할 경우 생기는 귀 통증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다 보면 귀 뒷부분에 통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휴지와 테이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휴지를 손바닥만하게 접은 뒤 마스크 끈에 둘둘 말아줍니다. 마무리로 테이프로 고정시켜주면 끝! 정말 쉽죠? 이 방법 외에도 커피 스틱 상자에 손잡이 부분을 이용하는 실용적인 꿀팁도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분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확산도 막고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여수 한 달 살기 중단입니다. 여수시가 진행해왔던 여수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이 잠정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처분으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각 숙박시설과 참여 선정자, 대기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정이니 참여자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무관중입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20 K3 리그 축구 경기를 무관중으로 전환합니다. 무관중 전환 기간은 10월까지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관중 전환될 경우 미리 공지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청 축구단 선수와 경기 운영위원을 제외한 모든 관중 입장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 해시태그는 시내버스 요금입니다. 광양의 시내버스가 9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을 시행합니다. 일반 요금 기준 1,3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50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 할인된 1,400원으로 탑승 가능합니다. 요금 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청 교통과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이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대한민국 1세대 수목원입니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렸던 고 민병갈 씨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성을 쏟아 일궈낸 우리나라 1세대 수목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5,600여) 종의 식물들이 반겨주는 수목원은 곳곳에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관광객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아노 논입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연상시키는 논은 일반적인 푸른벼 사이사이에 자도라고 하는 관상용 벼를 심어 특별한 볼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독특한 피아노 논과 더불어 여름에 수목원에서 인기 만점인 곳은 바로 연꽃 재배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련과 연꽃을 모두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인증샷은 필수겠죠. 날이 더워서 되게 짜증날 줄 알았는데 와서 오니까 되게 이쁘고 좋네요. 사진도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비해서 그래도 신선한 이 녹음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목원 내에서 인기 최고를 자랑하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요. 바다와 정원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노을 쉼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푸른 바다와 녹음진 수목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는 휴양지에 놀러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을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해안선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산책로를 걷다 보면 가까이서 들리는 파도 소리와 맑은 공기로 힐링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수목원 하면 뭐 나무나 그늘, 꽃 이 정도만 생각하시잖아요. 저 또한 그랬는데 여기 천리포 수목원이 모든 편견을 다 깨줬습니다. 보세요! 바다예요! 여러분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바다와 숲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태안의 수목원에서 휴식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개원 예정인 여수경찰서 어린이집에서 급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및 어린이집 조리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한은 9월 21일까지입니다.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교사 정규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한은 9월 3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해남 성폭력 상담소에서 전문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의료비, 상담을 담당하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기한은 10월 19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마스크 착용 꿀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